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 정도 좀 알아야 좀 먹는 콜라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콜라겐 드실 거면 드세요. 저는 올해 조금 더 그렇게. 일단 김홍수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부 좋아지려고 먹으면 속상할 수 있다. 누가 먹으라 그러면? 그거 다 했죠. 그러니까 찢어갖고 짜고 이렇게 주면 저는 희대의 전이대 바노박이 피부과 전이대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엘랑 보스 피부과 김홍석입니다.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 도산대로점의 피부과 전문의 노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자백호 우청령 이렇게 계시니까요, 뭐 든든합니다. 자, 오늘 콜라겐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콜라겐 그리스어에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게 글루라는 뜻이거든요. 접착제? 네, 접착제. 그러니까 이게 피부나 어디든 일단 들어가 있는 단백질인데 접착제 같은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이름이 콜라겐이라고 붙여진 거죠. 그 젤라틴도 있잖아요. 콜라겐하고 젤라틴. 네, 젤라틴은 이제 콜라겐이 열을 받는다거나 해서 성상이 변화되었을 때 구별을 해서 부르는 이야기죠. 우리도 보통 열 받으면 성상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콜라겐도 열 받으면 성상이 변하는군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콜라겐의 기본 구조는 이제 아미노산이죠. 이건 이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개 아미노산 중에 글라이신, 하이드록실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롤린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개가 엮어진 거를 알파 체인이라고 하고, 이 알파 체인 세 가닥이 엮어진 것을 삼중 나선형 구조, 영어로 하면 유식하게 트리플 헬릭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 진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 사실 이 노화의 요새 그 핫 아이템, 핫 이슈가 콜라겐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잖아요. 콜라겐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 겁니까? 되게 우리 콜라겐 이야기하면 되게 탄력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 탄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항상 이 콜라겐을 비유할 때 두 가지로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밧줄, 그리고 밧줄 꼬인 거 있죠. 그거랑 동아줄 같은 거? 네, 그다음 청바지. 청바지.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콜라겐은 되게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가 이렇게 모여서 되게 단단한 거라서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어떤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큰 거죠. 근데 우리 밧줄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힘 그대로가 콜라겐인 거고요. 그 콜라겐하고 콜라겐 사이나 다른 여러 가지 또 사이에 우리가 엘라스틴 같은 이런 섬유가 들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그게 거니까. 고무밴드.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겐을 탄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신장성 또는 이런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맞지 않나. 그리고 청바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청바지만 있는 거와 스판 있는 청바지는 다르잖아요.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스판 없는 청바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스판 있는 청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탄력이 아닌 거야. 우리는 탄력이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콜라겐이 떨어지면 그 지지대가 떨어지니까 볼륨이 꺼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가 좀 버석버석거리고 뭔가 이런 늘어진 느낌이 이제 뭐라고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는 콜라겐보다는 다른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또 이 스판 있는 청바지를 또 오늘 입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공존하고 있는 청바지를 현재 입고 있습니다. 노낙경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말 용어로 탄력 섬유라고 하거든요. 탄력소라고 하죠, 엘라스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딱 와닿죠. 콜라겐은 교원 섬유. 교라는 건 악교질. 그다음에 원이라는 건 그거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니까 뭐 피부에 탄탄함을 주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탄탄함과 탄력을 약간 혼동을 하는 면이 있죠. 그렇네요. 대개는 탄탄한 피부가 탄력도 좋으니까. 오늘 약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 중에서 구조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여러 성분들 중에서 콜라겐은 양적으로 엄청 많이 중요해요. 양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진피층에. 그리고 엘라스틴, 탄력 섬유는 양은 적은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콜라겐이 줄어드는 양이 눈에 확 띄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뭐 실제 이제 진피 건조 중량에 이제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70% 이상, 뭐 90%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진피 건조 중량의 1.5에서 4.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포션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다가 갑자기 훅 잃어버리게 되는 거하고 적은데 그 수가 줄어드는 거하고는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광노와 항상 우리 족보처럼 늘 조직 볼 때 얘기하는 게 광노가 오면 콜라겐 양이 준다가 되게 많고 엘라스틴 파이버 섬유는 변성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엘라스틴 파이버 물론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뀌면서 사금 고무줄처럼 되는 거죠. 고무줄 개수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할이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콜라겐은 확실히 양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엘라스틴은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콜라겐 기반의 어떤 화장품이든 뭐 기능식품이든 의료기기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탄력섬유를 주사해 줍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직관적으로 양을 보충을 해주는 게 가장 쉽고 직관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능이 망가져 있는 것을 기능을 돌이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진짜 유전자 수준에서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건데 아직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탄력섬유를 엘라스틴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을지 아닐지도 잘 모르는 건데 콜라겐은 최소한 잘 정제되어 있는 좋은 퀄리티의 콜라겐을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거는 좀 명백하니까 콜라겐이 여전히 화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20세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이제 주 성분인데,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요새는 먹는 엘라스틴도 나왔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을 때 비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 가능한 거.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은 섭취를 꼭 해야만 되거나 아니면 섭취가 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정말 극소량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잘난 체를 하자 보면은 발린, 라이신, 로이신, 아이솔루이신, 그리고 트레오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오늘 유튜브 한다고 외우고 왔지? 아니야. 이 정도 좀 알아야 좀 먹는 콜라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 엘라스틴 쪽에서는 발린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고, 콜라겐 쪽에서는 이제 라이신에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여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하이드록시 라이신이 이제 있어야 이제 그 온전한 이제 콜라겐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제품은 저는 드셔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라이신에서 하이드록시가 붙이려면 그때 반응이 보이는 게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비타민 C가 붙어서 하이드로라이신이 되면 그때부터 세포 밖에서 쭉 전사가 돼서 나와서 우리가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콜라겐을 만들 때 콜라겐을 물론 먹기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비타민 C가 없으면 그렇죠.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비타민 C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콜라겐 드실 거면 비타민 C 드세요. 저는 올해 조금 더 그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 둘 다 먹으라 그러면 다 됐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저도 똑같이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드시라고 하거든요. 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도 보면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먹었을 때 얘들이 정말 우리 몸에 어디로 가는 거를 붙여서 봤더니 관절이나 이런 데 가고, 일부 피부에도 가고 그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증이라든지 관절이 아팠던 분들도 이런 아미노산을 좀 복용을 하고 나는데 그 통증이 감소한다는 이런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 걸 보면 먹는 건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짜 그렇게 먹었을 때 피부까지 가서 피부에서 정말 주름을 없애줄 만큼, 예방할 만큼 그 정도까지가 되냐는 거죠. 우리 몸은 피부에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다른 콜라겐이 또 필요한 다른 장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제 피부에만 딱 너무 포커싱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피부까지 가서 정말 주름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까지 뭐 이런 효능을 보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몸에는 영향을 분명히 주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섭취만 할 수 있다면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단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 효능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노낙경 원장님은요? 드시라 그래요? 일단 김홍수 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긴 맞아요. 진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온 논문들의 사실은 임팩트가 그렇게 높은 데들이 아닌 거가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드시는 건 뭐 상관은 없는데, 피부 좋아지려고 먹으면 속상할 수 있다. 왜 안 좋아질 게 별로 없고. 왜냐하면, 뭐 있을까? 내가 수능을,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보네요. 수능 문제를 미리 빼돌렸다고 생각을 해봐. 딱 이렇게. 다 맞을 수, 1등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는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다 찢어갖고 다 찢어갖고 이렇게 일단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막 맞춰갖고서는 몇 문제로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밤새갖고 퍼즐 하듯이. 근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야 나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콜라겐 이야기 나올 때 먹는 콜라겐이 비효율적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오거나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가볍게 집에서라도 뭔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제 먹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진짜 크잖아요. 시장은 정말 이 먹는 콜라겐 시장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 또 이런 우리가 또 저희 필드 이외의 영역에서 일반인 사람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의 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아주 허당은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이게 사실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우유 많이 먹거나 그 초콜릿 많이 먹으면은 여드름 많이 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런 거는 잘못된 속설이다, 그렇죠,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나오니까 봐야 압니다. 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근육 키운다고 막 이제 엄청 PT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보충제 먹죠. 그렇죠. 프로틴 먹잖아요. 예. 근데 그 시술을 이제 받으면서 콜라겐을 먹으면 좋다 이거예요. 영양이 가니까. 콜라겐만 그냥 드시는 거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프로틴만 먹으면서 근육량이 느는 거를 원하는 거랑 같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콜라겐이 만들어질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열려놓은 그렇지. 펌핑해주고 신호를 보내는 거지. 나한테 와라 이거죠. 그래서 얼굴에 이제 예를 들면 써마질 해. 뭐 텐서마 해.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을 드시면 피부로 더 많이 갈 거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있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망가진 걸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생겨 있을 거고, 그 생겨 있을 때 콜라겐이 들어오든 방금 피행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민감성 피부나 문제가 있는 피부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회복하려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줬을 때 그 힘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터보 엔진 그렇죠. 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레저는 우리가 열을 적당히 가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 뭔가를 자극을 준 거고,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단 자극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세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주면 회복하는 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능 시험 문제 얘기는
조금 취소해야 돼. 아니요. 너무 막 찢어서 좀 절박하게 그거를 조합할 수 아니, 있을 만한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심지어 맞췄어 그걸. 근데 맞추면 되잖아 이거. 나 퍼즐 맞추듯이. 근데 너무 좋은 편이었어요. 저 진짜 너무 사실 너무 와닿았거든요. 진짜 너무 완전 와닿았어요. 빵 터졌다니까 진짜. 저작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저작권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